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새벽 2시 17분 모든 의료 시스템이 정지됐습니다. 전자 의료 기록이 멈췄고 환자 데이터는 사라졌으며 심지어 산모 3명이 수술 도중 의식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사건은 한 통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원인은 바로 중국이 설치한 국가 통합 시스템의 내부 오류였습니다. 킬 스위치 즉 원격으로 국가 전체를 정지시키는 명령어가 작동된 것. 그것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을 단 72시간 만에 뒤집어 놓은 국가가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가 카자흐스탄으로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스펜서입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청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전 세계 위기 현장을 누비며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아프리카 가뭄 지역에서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현장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저를 위기의 해결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정작 제 개인적인 위기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클로이에 관한 일이었거든요. 뉴욕 시간으로 오전 11시 47분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죠. 시리아 난민 문제를 논의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에 붉은색 알림이 떴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전면 마비. 처음엔 오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쏟아지는 보고서를 보니 현실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전역의 병원 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전자 의료 기록도, 환자 모니터링도, 심지어 인공호흡기까지. 저는 즉시 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청 책임자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제 사무실로 뛰어가며 카자흐스탄 현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망조차 불안정했습니다. 30분 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스타나 국립병원에서 산모 3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응급수술 중이던 환자들의 생명 유지 장치가 모두 꺼져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생후 이틀 된 아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밀리, 즉시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네, 사무총장님. 몇 시간 내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전용기에 오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국가예요. 디지털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죠. 그런데 하필 이런 일이. 비행기 안에서 계속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은행 시스템, 교통신호등, 심지어 발전소 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마비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제 딸 클로이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던 기억이요. 당시 15살이던 클로이는 간단한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의료진의 실수로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만 회피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의 의료 시스템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스타나 공항에 도착하니 혼란 그 자체였어요. 입국 심사 시스템도 수동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도 신호등이 꺼져 있어 극심한 교통체증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정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시대부터 구축된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었어요. 에밀리 상임대표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알탄 오마르베코프 보건부 장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전국 85개 주요 병원이 모두 마비 상태고 응급 환자들을 수동으로 처리하느라 의료진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디지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중국이 지원한 디지털 인프라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결과였어요. 이 사태를 또다시 아시아 시스템에 맡길 순 없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클로이가 겪었던 일을 다른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알탄 장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로이가 누구십니까? 제 딸입니다. 한국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클로이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심각하다던데. 괜찮아. 클로이야. 엄마가 여기서 사람들을 도와야 해. 너도 알잖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클로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한국 병원에서처럼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엄마가 꼭 다른 방법을 찾을게. 통화를 끊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스타나의 야경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정전으로 불빛이 절반도 켜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겠다고.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 기술로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말이에요. 클로이가 겪었던 그 절망을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해답이 제가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곳에서 나올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혁 신우주산업부를 방문했습니다.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부서 건물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와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려달라. 한 여성이 오열하며 소리쳤어요. 아마 어제 사망한 신생아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부 건물 내부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종이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고 곳곳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했던 모든 업무를 수동으로 처리하느라 아수라장이었죠. 에밀리 상임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드미트리 문 차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어요. 차관님,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술진과 함께 지하에 있는 중앙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모두 검은 화면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뇌사 상태 같았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2분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생각했어요. 기술팀장인 아이바르 카신베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석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바르가 망설이더군요. 하지만 뭐죠? 백도어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비밀 통로 말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그런 백도어를 만들 수 있죠?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입니다. 중국의 화웨이와 GTE가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의 70% 이상을 담당했거든요. 그제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 1대1로를 통한 인프라 지원, 그리고 지금의 갑작스러운 시스템 마비.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저는 UN 사이버 보안 전문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12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에밀리, 이건 단순한 백도어 수준이 아닙니다. 뉴욕에서 온 사이버 보안 전문가 제임스 팔머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중국이 설치한 시스템에는 3가지 숨겨진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째, 원격 차단 기능. 둘째, 모든 데이터의 실시간 복사본을 중국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 셋째, 국민 개인정보와 유전자 정보까지 수집하는 감시 프로그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즉, 카자흐스탄 국민 1,900만 명의 모든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료기록, 금융정보, 통화 내역, 심지어 DNA 데이터까지 말이에요. 저는 즉시 유럽연합, 일본, 미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유럽연합에서는 2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향후 10년간 에너지 수입 계약과 히토류 채굴권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답했나요?
기술 지원은 가능하지만 카자흐스탄이 중국과의 모든 디지털 협력을 중단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은요, 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지만 카자흐스탄에 미군 기지 설치를 허용하라고 하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세계는 정의가 아닌 이익으로 움직이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클로이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해결책을 찾았어? 아직이야. 생각보다 복잡해서. 엄마, 혹시 한국에는 도움을 요청 안 해봤어? 의료기술은 정말 좋다던데. 순간 클로이의 말에 움찔했습니다. 클로이야, 한국에서 내가 당한 일을 벌써 잊었니? 그들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믿어? 엄마, 그때 일은 개별 병원의 실수였잖아. 한국 전체 의료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들에게 맡길 순 없어. 통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클로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발생한 모양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각국 정부와 통화했지만 모두 까다로운 조건들만 내세웠어요. 진정으로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도우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서구 선진국들도 결국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곳에서 진짜 해답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클로이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오후 알탄 장관이 제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상임대표님, 한국과 접촉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장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장관님, 그들은 내 딸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클로이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알탄 장관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상임 대표님의 개인적인 아픔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서구 국가들은 모두 조건부 지원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은 안 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유진 박이 들어왔습니다. UN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관이었어요. 에밀리, 미안해요. 늦었네요. 유진은 제 오랜 동료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UN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었어요. 유진, 알탄 장관님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유진이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개인적인 감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한국의 디지털 의료 기술은 정말 뛰어나거든. 그리고 해외 인도주의 지원에서 조건을 내걸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야. 유진, 너도 클로이가 겪은 일을 알잖아. 알아. 하지만 그건 개별 병원의 문제였어. 한국 전체 의료 시스템을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봐.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모든 사람이 한국을 옹호하는 걸까요? 에밀리 상임 대표님, 알탄 장관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최소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 정부에서 특별기술팀을 파견하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언제요? 내일 오후 도착 예정입니다. 팀장은 박선우라는 분이에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라도 해보는 게 맞겠다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한국기술팀을 만났습니다. 박선우 팀장은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생각보다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상임 대표님, 박선우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눈을 유심히 봤어요. 진부한 외교적 인사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겠습니다. 박선우의 첫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조건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건 언젠가 되돌리는 것뿐입니다. 한국도 과거 어려웠을 때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박 팀장님, 당신들 말대로라면
세상은 천국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박선우가 잠깐 멈칫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어요. 상임 대표님께서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셨나요? 순간 클로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는 24시간 내에 응급 의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내에 전체 디지털 인프라를 안전하게 재구축하겠습니다. 박선우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죠? 저희에게는 중국 시스템의 백도어를 무력화시킬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인프라로 재구축해서 어떤 외부 침입도 막을 수 있어요. 알탄 장관이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미 저희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3년 전 유사한 상황에서 완전한 복구를 이뤄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박 팀장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진짜 목적이 뭔가요? 박선우가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상임 대표님, 도움은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희는 기술을 이전해드리고 카자흐스탄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저희는 떠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박선우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거짓말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제게 속삭였어요. 에밀리,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은데.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과정을 유엔이 직접 감시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중단시킬 겁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클로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겪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클로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결국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게 된 거야? 응, 어쩔 수 없이. 엄마,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 클로이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한국 기술팀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아스타나 국립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지하 서버실은 마치 수술실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조심스럽게 장비를 다루고 있었어요. 박선우 팀장도 직접 손을 움직이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상임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선우가 저를 불렀어요. 거대한 서버 앞에서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시스템의 핵심 부입니다. 백도어가 숨어 있는 곳이에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백도어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라 해킹이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24시간 안에 가능한가요? 네. 응급 시스템부터 우선 복구하겠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뛰어왔어요. 선생님들, 5층 중환자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박선우와 함께 5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젊은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클로이가 어렸을 때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담당 의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디지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정밀 검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요. 박선우가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팀원들, 5층 중환자실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구해주세요. 하지만 팀장님, 전체 복구 작업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먼저입니다. 박선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놀랐어요. 자신의 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 한 아이를 살리려 하다니.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의 모든 모니터가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심전도, 혈압, 혈중, 산소포화도 모든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됐다. 시스템이 살아났어요. 의료진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즉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박선우에게 달려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클로이가 수술받던 그날 저도 이렇게 간절했었는데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선우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의 얼굴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6시 전체 병원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모든 의료 장비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떤 외부 침입도 불가능합니다. 박선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중국이 다시 공격해도요? 네.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은 완전히 분산되어 있어서 한 곳을 공격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선우와 단둘이 커피를 마셨어요. 박 팀장님, 정말 조건이 없는 건가요? 네, 정말입니다. 왜죠? 한국이 얻는 게 뭐가 있나요? 박선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상임 대표님, 한국도 과거에 많이 도움받았어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도와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여러 나라가 지원해줬죠. 그래서요, 받은 걸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감동받았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그런데 상임 대표님은 왜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시나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클로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의료진 실수로 평생 장애를 갖게 되었죠. 박선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서울중앙병원이었어요. 담당이가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만 회피하더라고요. 상임 대표님, 혹시 그때 담당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왜요?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클로이와 화상 통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도와줬어? 응. 놀랍게도 정말 도와줬어. 조건도 없이. 다행이다. 그 사람들 어떤 것 같아? 생각보다 진실해 보여. 클로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혹시 내가 다쳤던 그 병원 이야기 해봤어? 응. 박선우라는 팀장에게 얘기했어. 그 사람 반응이 어땠어? 이상하게 뭔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클로이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엄마, 혹시 그때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 한국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개별적인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고. 무슨 의미야? 그냥 느낌적으로 그래. 이번에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도우려는 것 같잖아. 통화를 끊고 나서도 클로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한국 전체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아스타나의 야경이 보였어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모든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전력 시스템까지 복구해줬거든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우의 진심 어린 모습,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전체 계획을 바꾼 그 결정. 이게 정말 의료사고 이후 제가 품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같은 걸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클로이의 상처받은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알탄 장관이 제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상임 대표님, 한국과 접촉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장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장관님, 그들은 내 딸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클로이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알탄 장관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상임 대표님의 개인적인 아픔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서구 국가들은 모두 조건부 지원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은 안 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유진 박이 들어왔습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관이었어요. 에밀리, 미안해요. 늦었네요. 유진은 제 오랜 동료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유엔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었어요. 유진, 알탄 장관님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유진이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개인적인 감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한국의 디지털 의료 기술은 정말 뛰어나거든. 그리고 해외 인도주의 지원에서
조건을 내걸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야. 유진, 너도 클로이가 겪은 일을 알잖아. 알아. 하지만 그건 개별 병원의 문제였어. 한국 전체 의료 시스템을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봐.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모든 사람이 한국을 옹호하는 걸까요? 에밀리 상임 대표님, 알탄 장관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최소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 정부에서 특별기술팀을 파견하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언제요? 내일 오후 도착 예정입니다. 팀장은 박선우라는 분이에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라도 해보는 게 맞겠다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한국기술팀을 만났습니다. 박선우 팀장은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생각보다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상임 대표님, 박선우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눈을 유심히 봤어요. 진부한 외교적 인사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겠습니다. 박선우의 첫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조건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건 언젠가 되돌리는 것뿐입니다. 한국도 과거 어려웠을 때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박 팀장님, 당신들 말대로라면 세상은 천국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박선우가 잠깐 멈칫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어요. 상임 대표님께서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셨나요? 순간 클로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는 24시간 내에 응급 의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내에 전체 디지털 인프라를 안전하게 재구축하겠습니다. 박선우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죠? 저희에게는 중국 시스템의 백도어를 무력화시킬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인프라로 재구축해서 어떤 외부 침입도 막을 수 있어요. 알탄 장관이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미 저희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3년 전 유사한 상황에서 완전한 복구를 이뤄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박 팀장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진짜 목적이 뭔가요? 박선우가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상임 대표님, 도움은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희는 기술을 이전해드리고 카자흐스탄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저희는 떠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박선우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거짓말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제게 속삭였어요. 에밀리,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은데.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과정을 유엔이 직접 감시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중단시킬 겁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클로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겪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클로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결국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게 된 거야? 응, 어쩔 수 없이. 엄마,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 클로이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한국 기술팀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아스타나 국립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지하 서버실은 마치 수술실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조심스럽게 장비를 다루고 있었어요. 박선우 팀장도 직접 손을 움직이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상임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선우가 저를 불렀어요. 거대한 서버 앞에서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시스템의 핵심 부입니다. 백도어가 숨어 있는 곳이에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200도어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라 해킹이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24시간 안에 가능한가요? 네. 응급 시스템부터 우선 복구하겠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뛰어왔어요. 선생님들, 5층 중환자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박선우와 함께 5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젊은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클로이가 어렸을 때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담당 의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디지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정밀 검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요. 박선우가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팀원들, 5층 중환자실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구해주세요. 하지만 팀장님, 전체 복구 작업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먼저입니다. 박선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놀랐어요. 자신의 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 한 아이를 살리려 하다니.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의 모든 모니터가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심전도, 혈압, 혈중, 산소포화도 모든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됐다. 시스템이 살아났어요. 의료진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즉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박선우에게 달려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클로이가 수술받던 그날 저도 이렇게 간절했었는데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선우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의 얼굴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6시 전체 병원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모든 의료 장비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떤 외부 침입도 불가능합니다. 박선우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중국이 다시 공격해도요? 네.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은 완전히 분산되어 있어서 한 곳을 공격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선우와 단둘이 커피를 마셨어요. 박 팀장님, 정말 조건이 없는 건가요? 네, 정말입니다. 왜죠? 한국이 얻는 게 뭐가 있나요? 박선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상임 대표님, 한국도 과거에 많이 도움받았어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도와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여러 나라가 지원해줬죠. 그래서요, 받은 걸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감동받았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그런데 상임 대표님은 왜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시나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클로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의료진 실수로 평생 장애를 갖게 되었죠. 박선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서울중앙병원이었어요. 담당의가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만 회피하더라고요. 상임 대표님, 혹시 그때 담당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왜요?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클로이와 화상 통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도와줬어? 응. 놀랍게도 정말 도와줬어. 조건도 없이. 다행이다. 그 사람들 어떤 것 같아? 생각보다 진실해 보여. 클로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혹시 내가 다쳤던 그 병원 이야기 해봤어? 응. 박선우라는 팀장에게 얘기했어. 그 사람 반응이 어땠어? 이상하게 뭔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클로이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엄마, 혹시 그때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 한국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개별적인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고. 무슨 의미야? 그냥 느낌적으로 그래. 이번에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도우려는 것 같잖아. 통화를 끊고 나서도 클로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한국 전체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아스타나의 야경이 보였어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모든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전력 시스템까지 복구해줬거든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우의 진심 어린 모습,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전체 계획을 바꾼 그 결정. 이게 정말 의료사고 이후
제가 품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같은 걸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클로이의 상처받은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선우가 충격적인 발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밀리 상임 대표님, 큰일을 발견했습니다. 박선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예요. 회의실에서 박선우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복잡한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완전히 디지털로 통제하려는 거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어요. 지도의 붉은 선들이 여러 나라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미줄 같았습니다.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2단계는 경제적 의존성 심화, 3단계는 정치적 통제권 확보예요. 알탄 장관이 경악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실험지였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공하면 같은 방식을 다른 30개국에 적용할 계획이었어요. 참여 예정국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부터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거의 절반이 개발도상국들이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 절반이 중국의 디지털 속국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박선우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상임 대표님 딸분의 의료사고도 이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천위밍 의사는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견된 인원이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내부에서 파악하고 약점을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그럼 클로이의 사고는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려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박선우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천위민과 같은 시기에 파견된 중국 의료진들이 일으킨 의료사고가 총 47건이었습니다. 모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만한 사건들이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딸은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다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느꼈던 고통, 한국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것이 중국의 계획된 조작이었다니. 나는 한국을 오해했어요. 내 딸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날 오후 클로이에게 화상 통화를 걸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 천위밍의 정체, 그리고 의료사고가 의도적이었을 가능성까지. 엄마, 그럼 내가 당한 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3년 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어. 클로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화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야. 내 사고가 한국 의료진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클로이의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들을 믿어도 될 것 같아.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도와주는 걸 보니까 박선우를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팀장님, 진실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완전히 믿고 함께 중국의 디지털 제국주의를 막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3주 후 카자흐스탄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 인프라였어요. 상임 대표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박선우가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를 했어요. 모든 기술과 운영 매뉴얼을 카자흐스탄 기술진에게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소스코드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에요. 알탄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스코드까지요? 한국의 핵심 기술이 다 공개되는 거 아닌가요? 진정한 자립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어떤 국가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조건이 없나요? 하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중국의 디지털 통제 위험에 처한 나라들에게요. 그날 오후 저는 유엔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 정보와 카자흐스탄 성공 사례를 담았어요.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화상회의에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디지털 독립 선언을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모든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천명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당신이 초안을 작성해 주시겠어요?
그날 밤 박선우와 함께 밤새워 UN 디지털 독립 선언문을 작성했어요. 일주일 후 뉴욕 UN 본부에서 역사적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언 중 하나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UN 총회장 연단에서 선언했어요. 디지털 시대에도 모든 국가와 개인이 자유와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외부 세력도 디지털 기술로 다른 국가를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192개국 대표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이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움은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30여 개국이 즉시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날 저녁 클로이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봤어. 정말 멋있더라. 클로이야, 한국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자. 이제는 한국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공항에서 박선우와 작별했어요. 박 팀장님, 당신들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클로이와 함께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클로이 양에게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편견에서 신뢰로, 의심에서 감사로 변해온 제 마음의 여정을. 창밖으로 아스타나의 마지막 밤이 보였어요. 한국 기술팀이 남긴 독립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가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경복궁을 걸으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클로이는 한국에서 재활 치료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회복을 보이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아름답다. 클로이가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활짝 웃으며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진심 어린 치료 덕분이었어요. 박선우가 다가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한 디지털 자유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현재 23개국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까지 모든 국가가 중국의 디지털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UN 본부에서 저는 다시 연단에 섰어요. 이번엔 클로이도 함께였습니다. 6개월 전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된 디지털 독립운동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장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진정한 도움은 의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저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제안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가 통제의 길이었다면 우리의 실크로드는 자유와 협력의 길입니다. 별빛 아래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빛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더 큰 빛을 만드는 길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클로이와 한강공원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응. 그러게, 엄마도 많이 변했어. 내 때문에 엄마가 한국을 오해하게 되어서 미안해. 저는 클로이를 꼭 안아줬어요. 클로이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어. 덕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각각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빛나지만 함께 모여 아름다운 은하수를 만드는 별들처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실크로드도 저렇게 아름다울 거야. 다음 날 저는 클로이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방글라데시 디지털 자유연합의 새로운 회원국을 도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제 저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거지? 응,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별빛 아래 새로운 실크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와 협력의 길로 모든 나라가 독립적으로 빛날 수 있는 길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